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에스코 대표 정혜태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내 차장 직급인데 각종 세금만 올라가 이제 임금은 조금씩 내려가네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내려갔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밑에 직급이랑 임금 차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신세 한탄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죠. 제가 그때 최경환 의원이랑 MBC 프로그램 나가서 토론을 하다가 거의 싸울 뻔했는데 그분 지금 감옥 가 계시죠. 감옥 가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은 근로소득자들 각종 소득공제에 있던 항목들이 있었어요.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뭐 이런 공제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항목들을 다 세액공제로 가져가면서 뭐 12%에서 15%까지 그죠. 보험료 같은 경우는 12%고 나머지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공제들은 15%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소득 구간이 어떻게 돼요? 네,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들, 세율 구간이 15%가 없는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득 구간이 높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교육비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들한테 교육비를 썼어요. 그럼 예전에는 얼마 받았어요? 소득공제를 받았으니까 소득에서 다 빼줬어요. 그럼 100% 공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뭐 차장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였다. 그런데 뭐 30% 세율 구간이라고 만약에 치면은 15%만 해준다 그러면 반밖에 공제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증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정부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런 거죠. 고소득 근로소득자들한테 과세를 한 거지 저소득 근로소득자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과세를 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뭐 고소득 근로소득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냐면은 한 5천만 원 연간 한 연봉으로 한 5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요 다 손해를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증세한 것 때문에 사실은 세수가 점점 그죠? 또 최저임금도 뭐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증세가 된 상황이 됐고 세수가 많이 걷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진짜로 세수가 앞으로 뭐 이거는 근로소득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많이 그나마도 높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세금들을 가지고 이제 뭐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둔다든지 소득세 부분도 구간을 잘라가지고 세율을 중과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법인세, 소득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중과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 근데 과연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했죠. 그럼 제일 먼저 법인의 소득이 법인세가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무역이라든지 이런들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가 미래 세금 부담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국가 부채를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뭔가를 창출하는 것이 없어요.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라는 기관에는 관료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죠.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비효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자기네들 뭐 지역구, 자기네들 이득이 되는 사람들한테 밀어주려고 하죠. 그리고 각종 로비 집단한테 지네들이 뭐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로비했던 집단들한테 뭔가 실익을 주죠. 이런 데서 비효율이 나타나고요. 관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네들이 조직을 크게 만들고 없는 일도 막 만들고 자리도 만들고 그죠? 직원들도 많이 뽑고 그래요. 이런 비효율 때문에 관료와 정치인의 이런 비효율 때문에 국가라는 기관은 100을 걷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100을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비효율 때문에 50을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돈을 거두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경제적으로는 생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좀 이런 정책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직급이랑 임금 차가 얼마 안 날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뭐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도 줄었고 또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도 줄었는데
밑에 있는 직급들은 최저임금이 이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차장님께서는 이런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최경환 부총리랑 뭐 설전이 오고 갔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의 원천이 있어요. 근로소득도 있고 자산소득도 있어요. 자본이득도 있어요. 그죠? 자본이득은 사실은 과세를 잘 못해요. 자본이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어떤 거예요?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주식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오른 거에 대한 차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배당도 하고 또 내가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있잖아요. 이런 소득들을 자본이득이라 해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불로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를 많이 못해요. 사실은. 왜 못하는지 알아요? 배당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기업 환류세자라고 그래가지고 최경환 총리가 배당 소득을 깎아주는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로소득자, 고소득 근로소득자로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해와서 연차가 쌓여서 또 내지는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공제를 교육비도 실제로 지출했고 의료비도 지출했고, 그러면 교육비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나의 투자, 내 가족들에 대한 투자예요. 의료비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근로소득이 많다라는 이유로 너 최대한 네가 받는 거에 15%밖에 안 해줄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다른 자본이득에 대해서 좀 과세를 강화하더라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어요. 지금 과세하지 않는 게 뭐예요? 상장 주식에 대한 주가 상승 10원도 과세 못해요. 왠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투자가 엄청 많아요. 여기 이거 과세해버리면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더 배당을 더 많이 하라고 세금 깎아줄 테니까 배당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 소득도 깎아줬어요. 그게 기업 환류세제였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잘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만만한 고소득이라고 한 근로소득자, 고소득 근로소득자 10년, 20년 직장에서 일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때리겠다? 정말 이게 논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제대로 또 교육 투자를 하고 자기 생존권인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로소득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차장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잘 못 때리는 자본이득을 조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 차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너무 길게 하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